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문서 읽고 해석하는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higher order functions 계속하도록 할게요. higher order functions 이게 이제 고차 함수라고도 번역하고 고개 함수라고도 하고요. 차수 높은 함수라고도 하는데 설명 뒤에 나오는 거 계속하도록 할게요. higher order 함수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받거나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는 함수 또는 어떤 함수를 그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higher 펑션도 함수인데 좀 독특한 함수예요.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결과로 리턴해 주거나 함수 자체를 받거나 리턴한다 이런 뜻이죠. 둘 다 해도 돼요. 함수를 받아서 함수를 리턴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고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는 가능한데요. 왜 가능하냐면 스칼라에서 함수들이 first class value이기 때문이에요. 함수 자체를 값으로 넘기고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언어들 있죠. 자바 같은 경우도 람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꽤 어려웠고요. 람다가 나와도 조금 다른 언어처럼 완전히 함수 자체가 1급 객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불편해요. 나름들은 뭐 1급 객체라고 주장하겠지만 다른 언어의 1급 객체와는 조금 다릅니다. 1급 객체라는 거는 이제 1급 시민이라는 용어에서 비유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값들을 진짜 뭐 꺼리낌 없이 그대로 다룰 수 있는 거. 일반 값처럼 뭐 문자열이나 숫자나 뭐 정수, 실수 뭐 이런 값들은 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잖아요. 별도의 뭐 래핑이나 이런 거 없이 함수도 그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언어들은 이 함수 자체를 좀 독특한 문법으로 다뤄야 해서 그때그때 만들거나 값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와 달리 스칼라는 값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차 함수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차 함수의 가장 흔한 가장 커먼 일상적인 일반적인 예는 맵인데요. 맵이라는 함수인데요. 메소드인데요. 얘는 뭐 있냐면 스칼라의 컬렉션에 있는 함수예요. 봅시다. 시퀀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아마 순차적인 자료 구조인 것 같아요. 2만, 7만, 4만이라는 숫자형이 인트형 3개가 딱 들어있고요. 이게 셀러리스 급여구. 더블 셀러리는 어떤 함수값을 쓰는데 뭐냐면 x 정수를 받아서 그 x를 2배한 값을 돌려주는 함수를 더블 셀러리라는 값에 넣어둔 거죠. new salaries는 salaries에다 대고 맵 함수를 호출해요. 맵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얘는 어떤 함수를 주는 거예요. 더블 셀러리라는 함수를 줘서 결과값을 보면 리스트로 4만, 14만, 8만이 나온다. 그래서 각각 여기 있는 숫자를 2배한 결과값이 새로운 뉴 셀러리라는 리스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셀러리라는 거는 시퀀스인데 여기에 맵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맵이라는 메소드는 고차 함수로서 다른 함수를 받아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 그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다시 새로운 리스트로 돌려주는 형태인 것 같아요. 더블 셀러리라는 함수가 그 위에서 만든 건데 주어진 요소의 2배를 하는 거니까 처음 시퀀스에 있는 2만을 2배에서 4만, 7만을 2배에서 14만, 4만을 2배에서 8만 그런 리스트를 돌려주는 함수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셀러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리플 셀러리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죠? 함수 선언 부분만 바꿔주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셀러리에서 어떤 새로운 셀러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블 셀러리는 하나의 함수인데요. 어떤 단일의 정수를 하나 받아서 x를 받아서 x 곱하기 2를 한 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보통 튜플 왼쪽에 이 화살표 표시 어떤 튜플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튜플 우리가 배운 튜플이란 문법이랑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랑 일치하나 봐요. 내부적으로. 파라미터를 여러 개 받을 수 있으니까 x, y 했을 때 튜플로 선언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단 지금은 하나니까 x 하나만 받고 요즘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정확하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왼쪽 부분이라고 하죠. 이 화살표 표시에 화살표 기호의 왼쪽 부분이 어떤 파라미터 리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반환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x를 받겠다는 얘기고 받은 거를 반환할 때 x 곱하기 2를 반환하겠다. 그런 함수다. 그런 함수를 더블 셀러리라는 이름으로 넣어두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값으로 넣어둔 거죠. 이 자체가 함수인데 이걸 값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을 더블 셀러리라는 이름에 넣어둔 거죠. 걔는 VAL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서는 더블 샐러리라는 거를 적용하는데 apply 하는데 어디에다 대고 샐러리의 리스트 각각의 요소에다 대고 차근차근 apply 함수를 적용하는 걸 apply라고 하죠. apply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코드를 더 간략화하려면 어떤 익명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해도 됩니다. 어디에다가 맨 메소드에다가 그대로. 이번에 한 줄을 없애버렸어요. 위에선 세 줄로 더블 샐러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썼는데 지금은 뉴 샐러리라는 걸로 만들 때 맵이라는 걸 하고 이 가로 안에다가 직접 바로 함수를 만들어서 익명 함수를 이름 없는 함수를 만들어서 넣어버렸어요. 여기 원래 더블 샐러리가 있었는데 더블 샐러리가 들어갈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함수를 만들어서 넘겨준 형태가 되죠. 결과는 보시다시피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세요. 뭐 x가 선언됐는데 int라는 걸로 declared 선언되지는 않았어요. 위에처럼 선언되지는 않았어요. 왜? 컴파일러가 이 type based 펑션 맵에서 expect 하는 걸 따라서 뭔가 추론해서 바로 처리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퀀스에 지금 int형이 들어가 있고 int형에 대해다가 넘겨줄 수 있는 거는 int 요소밖에 없기 때문에 x가 자연스럽게 int로 추론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컴파일러가 추론할 수 있다. 더 이디오매틱 더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디엄 수거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똑같이 윗줄은 똑같이 했고요. 뉴 샐러리에다가 맵을 주는데 이번엔 언더바 곱하기 2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더바 하게 되면 어떤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그 파라미터 하나를 뜻하는 거의 용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언더바 하나로 대치가 돼버렸죠.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익숙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칼라 컴파일러는 이미 어떤 타입의 파라미터가 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수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단지 오른쪽 부분만 넘겨주면 돼요. 함수의 본문만 넘겨주면 돼요. 근데 본문은 뭐예요? 이 언더바로 파라미터 받은 거 요소의 요소값 곱하기 2를 본문으로 하겠어요. 이런 뜻인 거죠. 여기 함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언더바를 써야 된다. 뭐냐면 파라미터 이름 대신에 이름 자리에 언더바를 써야 하는 게 약간 주의할 점이긴 한데 x 대신에 그걸 쓰면 됩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리스트 없이 본문만 쓰셔도 됩니다. 왜? 스칼라 컴파일러가 이미 인트형 하나를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계속할게요. 메소드를 함수로 바꾸는 방법. 메소드를 고차 함수의 인자로 넘길 수 있어요. 고차 함수에는 함수를 넘겨야 되는데 메소드를 넘겨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칼라 컴파일러가 메소드를 함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동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위클리 주간 일기 예보가 있고 얘는 템퍼리처를 받는데 더블형으로 시퀀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간 일주일 걸 다 더블형으로 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셀시우스 온도를 파렌하이트로 바꾸는 것 같고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데 얘는 프라이빗 메소드니까 클래스 밖에선 쓸 수 없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템퍼리처를 받아서 1.8 곱해서 31을 더하면 이게 화씨 온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건 셀시우스, 섭씨 온도로 받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메소드를 만드는데 얘가 하는 건 뭐냐면 포캐스트를 하는데 파렌하이트 화씨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퀀스 더블을 반환할 건데 어떻게 반환하냐면 주어진 원래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서 받았던 온도들에다 대고 맵으로 추출하는데 컨버트 C2F를 하니까 받은 거 섭씨 온도를 다 화씨 온도로 바꾸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원래는 여기 함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메소드가 들어갔다는 거고 이 메소드를 스칼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함수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컴파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소드는 다시 한번 설명을 계속하면 convert C2F를 forecast in Fahrenheit로 넘겼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스칼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convert C2F를 함수 x 화살표 convert C2F x로 바꿔주었기 때문인데요. x는 자동으로 생성된 이름일 거고요. 이 문맥에서 전혀 겹치지 않는 유니크한 값일 거예요. 단일한 값일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x로 표시를 했지만 x가 아닌 무언가 뭐 숫자가 들어갔다거나 뭐 x 1, 2, 3, 4가 됐거나 컴파일러가 알기에 다른 쪽에서 쓰이지 않은 이름을 쓸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함수 자체를 넘기듯이 메소드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함수를 받는 함수. 이게 고차 함수죠.
고차 함수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중복되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어떤 메소드를 원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모든 특정인의 샐러리를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올려주길 원해요. 연봉 인상, 좋은 얘기네요. 연봉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양한 요소들, 뭐, 성과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연차가 될 수도 있겠고 승진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로 하고자 해요. 이럴 때 예제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higher order 펑션이 없다면 고차 함수가 없다면 이런 모양새가 될 거예요. 셀러리 레이저라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스몰 프로모션, 약간의 연봉 인상 해서 셀러리를 받아서 또 올려주는데 이거는 1.1을 곱한 거 맵에서 1.1을 곱한 게 됐고 조금 그거보단 큰 프로모션 연봉 인상은 셀러리를 로그를 곱해서 이 로그를 곱하면 어떻게 나오려나요? 셀러리 자체를 로그를 하겠다. 셀러리가 1원이면 하여튼 이 로그 그래프로 나오니까 아마 스몰 프로모션 1.1보다 높은 값이 나오려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그려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휴지 프로모션 굉장히 크게 이거는 제곱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생각만 해도 꿈만 같네요. 내 연봉이 제곱이 된다면 제곱이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로또보다 더한 거 아닌가 이거는? 어쨌건 주목하세요. 뭐냐면 세 개의 메소드가 약간씩 다른데 곱하는 팩터, 곱하는 p 뭐라 그러죠? p 제곱 p 곱수, 곱하는 수, 이 숫자만 다르다는 거를 주목하세요. 이것만 다르죠. 나머지는 모양새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가 있을 때 고차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메소드로 프로모션을 만들고 프로모션은 프로모션 펑션이라는 거를 받아요. 더블을 받아서 더블을 주는 어떤 함수를 받아서 결과 리스트를 주는데 걔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셀러리에다 대고 프로모션 함수를 호출해 주는 것 뿐이죠. 별다른 역할은 안 해요. 그냥 맵 함수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단 뭐 이 함수를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게 똑같고요. 위에서 바로 만든 스몰 프로모션은 여기서 바로 익명 함수로 만들어서 넘겨줬네요. 셀러리는 셀러리 곱하기 1.1. 그래서 셀러리는 매스의 로그로 셀러리 로그한 거, 이거는 셀러리 제곱한 거. 그렇게 해서 뭐 줄수가 뭐 확실히 줄어들진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이 프로모션 하겠다라는 것과 어떤 함수를 줘서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의 샐러리를 적용한 거를 인상해 주겠다 라는 의미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메소드 프로모션은 샐러리들을 받아서 샐러리들과 어떤 함수 하나를 받아서 그 함수는 더블을 받아서 더블을 주는 건데 곱한 값들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줄였다고 해야겠죠. 의미적으로 줄어들었죠. 실제 코드 반복되는 맵하는 부분도 줄어들기는 했고요. 의미적으로도 더 명확하고 이렇게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함수를 반환하는 함수.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고차 함수가 두 가지였잖아요. 인자로 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함수를 반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예를 한번 보죠.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함수를 반환할 거예요. URL 빌더라는 메소드를 diff로 선언했고요. SSL 파라미터를 받았고 true, false로 받을 수 있는 불린 값이고 도메인 네임은 스트링으로 받았어요. 도메인 네임을 받아서 어떤 스트링과 스트링 두 개를 반환하는데 터플을 하나 반환하는데 아니네요. 스프링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반환하네요. 이 전체가 지금 반환값인 거예요. 이 메소드의 반환값이 콜론하고 이렇게 묶인 거예요. 스트링 두 개 받아서 스트링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를 리턴하겠어. 여기가 body인데요. body에서는 일단 처음에 value 스키마를 하나 받고 SSL이 true면은 HTTPS를 붙이고 아니면은 HTTP를 반환한 스키마를 두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함수 선언 부분이죠. 익명 함수를 반환하고 있어요. 바로 만들어서 endpoint라는 스트링 받아서 또 query라는 스트링 두 개, 이 스트링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으로 스키마를 붙이고 도메인 네임 붙이고 endpoint 붙이고 query 붙인 거 이렇게 해서 총 URL을 반환하는 함수를 반환한 거예요. URL 빌더라는 걸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주면 그 두 개의 파라미터가 이미 바인딩 돼 있고 어떤 두 개의 새로운 스트링을 받아서 특정한 문자열을 반환하는 익명 함수를 반환해 주는 거죠. 예제를 더 볼게요. 도메인 네임은 www.example.com이 있고 get URL이라는 거는 define으로 메소드인데
이게 메소드 문법이네요. 계속 보죠. URL 빌더라는 걸 호출했어요. URL 빌더는 여기 있는 메소드고요. SSL은 true고 도메인 네임을 줄 거야. 도메인 네임은 이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get URL은 이게 좀 def라서 이상한데요, 저는. 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돌아온 게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잖아요.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틀리면 풀리퀘스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VA 에리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def 있는 대로 넘어가고요. 제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일단 URL 빌더로 어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서 get URL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endpoint이랑 쿼리라는 거 미리 준비해뒀고 get URL이라는 함수에다가 때려보면 여기서 만든 대로 인터폴레이션 기능 통해서 이런 긴 문자열이 한 번에 반환이 됐어요. 여기에는 엔드포인트와 쿼리만 줬지만 이미 URL 빌더에서 SSL을 쓸지 말지 도메인 네임은 무엇인지 정의해뒀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 URL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URL 빌더로 만들어 놓은 get URL은 그때그때 여기저기서 막 불러다 써도 이미 이 두 개의 값, SSL 값과 도메인 네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죠. 주목하세요. 여기 URL 빌더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두 개를 받아서 스트링 하나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반환된 익명 함수가 두 개의 스트링을 받아서 하나의 스트링을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된 익명 함수는 endpoint 쿼리를 받아서 이렇게 한 기다란 함수예요. 이렇게 되지만 이미 도메인 네임과 스키마가 그 위에서 바인딩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차 함수에 대한 얘기 나왔고요. 고차 함수는 좀 고차 함수가 없는 언어를 쓰시던 분들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자바스크립트나 루비나 뭐 이미 있는 언어들, 파이썬이나 이미 있는 언어들을 쓰셨으면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바만 하셨던 분들은 람다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이었나요? 8번째 시간 끝나고 내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